안녕하세요. LA 오남매 아빠 LA 오빠입니다. LA 오빠는 즐거운 데이터 사이언스, 슬기로운 직장 생활, 그리고 행복한 가정 생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즐거운 데이터 사이언스 편으로 여러분의 코딩 효율을 2배 늘려주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코딩입니다. 하지만 코딩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에 비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중에는 코딩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코딩 이외에도 통계, 머신러닝, 시각화, 비즈니스 분석 등 익혀야 하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딩에 들어가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고요. 둘째로는 대부분의 코딩이 하나의 주피터 노트북이나 RStudio 세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코딩 기법을 적용할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코딩을 잘하면 좋은 점이 많은데요. 우선 코딩을 잘하면 전반적인 업무 효율이 올라갑니다. 머신러닝이건 시각화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거의 모든 업무에 코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코딩을 빨리 잘하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코딩을 잘하면 더 많은 커리어 기회가 생깁니다. 요즘 가장 핫한 테크 쪽 회사들의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못지않게 코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 시에도 코딩 인터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코딩을 잘하면 이런 회사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영역보다 코딩은 생각보다 향상시키기가 쉽습니다. 통계나 머신러닝을 남들보다 2배 잘하기는 어렵지만 코딩을 2배 잘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배워야 할 것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적용했을 때 바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코딩 효율을 2배 늘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비법이 있는데 그중 오늘 제가 알려드릴 팁은 바로 디버깅입니다. 캠브리지 비즈니스 스쿨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발 시간의 50%가 디버깅에 소요된다고 합니다. 즉,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이나 프로그램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쓴다는 말이죠. 이 수치가 평균이기 때문에 숙련된 개발자들의 경우에는 훨씬 적은 시간을 디버깅에 소요하고 초보 개발자들은 50% 이상, 즉 70%, 80%의 개발 시간을 디버깅에 소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버깅을 잘하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빨리 해결할 수가 있고 전체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고치고 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에러 메시지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거나 프린트문을 통해 입력된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을 하실 겁니다. 이 방법들은 혼자 간단히 작성한 프로그램에 생긴 오류를 고칠 때는 참 유용하죠. 하지만 실무에서 다른 팀원들과 함께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생긴 오류의 경우 이런 식으로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램을 디버그할 때는 바로 디버거를 쓰시면 좋습니다. 디버거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거나 테스트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에는 기본 디버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파이썬의 경우에는 PDB라는 빌트인 디버거가 있죠. 자, 그럼 예제를 통해 디버거로 어떻게 파이썬 프로그램을 디버깅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스크립트파이라는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하나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함수는 코절m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트리먼 이펙트를 에스티메이트하는 함수입니다. 데이터 파일과 프로펜서티 파일을 입력으로 받아서 예측한 트리먼 이펙트를 트리먼 이펙트 파일로 저장한 함수이죠. 자, 그러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코절ml 라이브러리 안에 rlearner.py라는 코드에서 에러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내가 작성한 코드가 아닌 외부 라이브러리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에서 에러가 났을 때는 프린트를 이용해서 디버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디버거를 이용해서 이 오류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터미널에서 디버거를 사용하실 때는 -m pdb 이렇게 pdb 모듈을 임포트 해주시면 디버거를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행하시면 이렇게 pdb 콘솔이 나오는데요. 물음표를 치시면 사용 가능한 명령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로는 continuous, 그리고 break의 b,
리스트의 L, long 리스트의 LL, next의 N, 그리고 스텝의 S, 그리고 up and down의 U와 D. 이 정도 명령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L을 사용하시면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L을 사용하시면 더 많은 양의 코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C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같은 위치에서 에러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디버거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에러가 난 곳의 코드에서 프로그램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에 있는 이런 변수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은 판다스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코드에서 멈췄는데 저희는 코절 ML에 있는 코드를 보기 위해서 더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절 ML 코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에러가 난 함수의 각각의 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ybuilt, yHackbuilt, w는 모두 디멘전이 없는 numPy 어레이인데 p_built라는 베리어블이 2디멘셔널 numPy 어레이로 디파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p_built 베리어블의 디멘전을 고쳐준 다음에 실행을 하면 오류가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거를 종료하실 때는 q 명령어를 이용해서 디버거를 종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터미널에서 실행하실 때 PDB를 -m 옵션을 이용해서 임포트하여서 디버거를 수행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PDB를 코드에 직접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한 부분에 가셔서 PDB를 임포트하시고 pdb.setTrace 펑션을 불러주시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 부분에서 멈춰서 PDB 콘솔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다가 pdb.setTrace가 불려진 시점에서 프로그램을 멈추고 PDB 콘솔을 리턴해 주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PDB 커맨드를 이용해서 디버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제가 n과 s 커맨드를 이용해서 코절 ML 안에 있는 코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503번째 라인이 바로 에러가 발생한 라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여기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 503 하면 코드가 실행이 되다가 이 503번째 라인에 오면 코드가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된 라인에서 프로그램이 멈추었죠. 그러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오류를 확인하시고 오류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디버거를 사용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IDE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VS 코드나 파이참 같은 IDE를 사용하시면 디버거를 비교적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VS 코드를 사용해서 디버깅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의 왼쪽 내비게이션 메뉴에 보시면 벌레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디버깅 메뉴입니다. 클릭하셔서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설정 메뉴에 가셔서 프로그램의 옵션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몇 가지 인풋 아규먼을 받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옵션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코드 이외에 다른 라이브러리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디버그 하시기 위해서는 Just My Code라는 옵션을
false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셔서 라인 넘버 옆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시거나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여기 스타트 디버깅 옵션을 메뉴를 클릭하시면 디버거가 실행되게 됩니다. IDE를 사용한 디버깅의 장점은 이렇게 각각의 변수를 확인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변수 안에 어떤 값들이 설정이 되었는지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지금까지 터미널과 코드 그리고 IDE 안에서 디버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피터 노트북에서 디버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제 파일과 동일한 노트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노트북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트북을 실행했을 때 동일한 에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노트북에서 에러가 났을 때 바로 디버그 매직을 이용해서 파이썬 디버거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버그 매직을 사용하시면 IPDB라는 콘솔이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PDB와 마찬가지의 커맨드를 사용해서 디버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이썬 디버거를 이용해서 터미널, 코드, IDE, 그리고 노트북에서 디버그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디버거를 사용하시면 복잡한 프로그램도 비교적 손쉽게 에러를 확인하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디버거 사용을 익히셔서 여러분의 코딩 효율을 크게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화이팅! Please subscribe our video.